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이죠.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의원입니다. 아, 예, 김진애 전 의원. 네. 네네. 항상 저는 계속 의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아 근데 바깥에 있으니까 원 외무는요. 네. 진짜 아무 데서나 다 의원인 척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른바 전지적 참견 시점이 예,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김민석 의원하고 저희 인터뷰했었는데 가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속을 새기냐고. 아, 1%. 마지막에 한 98% 네. 이 정도까지도 저거 맞습니다. 하니까는요. 아유 저기 하는데 또 그렇게 휴 돌린 사람들이 꽤 되죠. 어허. 네. 끝까지 보셨겠네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어. 아유. 네. 그 얘기 인터뷰 중에도 하긴 했었는데, 네. 김민석 의원은 원내대표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쎄 지난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어디서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열심히 저는 원내대표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아하. 좀. 예. 그래서 당연히 나가실 줄 알았는데 네. 아마 아직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전에. 원내대표. 예, 근데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득표율이 높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이번에가 아마 박찬대 후보로 네.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민심이 정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불출마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독으로 아마 박찬대 의원의 이제 가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 보여요. 아.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경우에나 경선이라는 게 있는 거는 굉장히 아.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될 사람도 네. 자기들의 그 의지와 자기네들의 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경선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박주민 의원도 또 저 김민석 의원도 뭐 철회를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석연치는 않아요. 석연치는 않다. 네. 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선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선을 또 해야 다음에 또 그럼요. 딴 사람 그 상황을 예, 봐가지고 예. 그렇게 또 그건 그 다음 또 맞는 것 후보를 같습니다. 예. 네,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원내대표. 그럼요. 예. 자, 오늘 오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회동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결단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의제 협상이 안 되다가 오늘 영수회담 이 성사된 부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저기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 하락을 막게 한 거. 네. 뭐 이거는 잘하신 거고 네. 국민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 것도 잘하신 거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전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네. 그냥 뭐 저 의제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로 정해진 것도 네. 뭐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타이밍도 괜찮다. 네, 타이밍 그려면 원래 사실 지난주에 했었어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저 너무 여기서부터 늦어지면은 네. 서로 간에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괜찮은 거니까 두 분 다 이 기회를 실망시키지 않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저 국민들이 약간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실효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실효성이 합니다.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거는요. 사실 대통령에게만 사실 조금 뭐 기회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심을 좀 네. 회복할 수 있는 사실 야당으로서는 좀 거대 야당으로서는 사실 거기 특별히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뭐 타협해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좀 적성을 끌어내는 의미는 있겠으나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하면은 네. 그 대통령한테 좋은 거지 야당한테 좋은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거,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그리고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려우니까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대통령이 잘 살려야 되는데 글쎄 대통령은 마음이 딴 데 가 계시기 때문에 딴 데가 있다고요? 딴 데 저는요. 네.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신 걸 거예요. 첫 번째가 지지율 폭락 막은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총리 그렇죠. 지원을 받아 임명하고 나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좀 가게끔 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게 두 번째.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은근히 저기를 뭐 하려고 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상당히 불순하게 보이는 거기도 불순한 뭐죠? 불순하게도 보일 수 있는 게 예. 뭐냐면 자꾸 보수 언론 중심에서 독대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네. 독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독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령 이재명 조국처럼 네. 상호 신뢰관계가 확실할 때는 독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저분들이 그러면 그거 보고도 우리는 마음이 좀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그동안도 대통령께서는 뭐 피의자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만나면은 무슨 뭐 사법 뭐에 대한 협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게 딴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독대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협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비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독대라는 걸 은근히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하.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석자들이 지금 벌써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배석자들은 당연히 정해졌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실장, 그 정책실장, 뭐, 예. 그다음에 홍보실장의 대변인, 그렇죠. 대변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번이 그게 이제 사전 의제가 없다 보니까 네. 사전 의제가 있으면 사실은 미리 다 조율하고 만나고 그렇죠. 나서 독담하고 나서 공동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자 나와서 딴 얘기하면 네. 그것도 이제 또 불신을 더 키우는 게 될 텐데, 근데 저는 이거를 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이번에 영수회담의 예. 시간의 편은 대통령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주도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지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야당 대표 말이 더 많이 신뢰성을 또 높일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드는 거라든가 뭐 이러는 건 아니고 아예 솔직 담백하게 네. 협조를 구할 건 확실히 구하고 근데 이제 협조를 구한다고 하시더라도 대통령이 가령 총리를 뭐 특별하게 총리 후보를 거명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네.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협상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얘기를 또 어떤 의제를 꺼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솔직 담백하시면 됩니다. 이번 다 얘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네. 총선의 민심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예.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이거는 이제 경제와 민생 경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민심이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네. 또 뭐 영부인 얘기는 안 꺼낼 겁니다만은 하여튼 특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저는 전달하실 거라고 봐요. 다 하실 것이다. 네. 시간이 이제 2시인데 1시간 정도 잡고 있다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조금은 뭐 느리겠죠.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느리더라도 근데 뭐 저기 대통령이 뭐 60분 동안 59분을 얘기하신다는 분이니까 네.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 뭐 한 3분을 얘기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전달하는 능력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으니까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게 있을 겁니다. 네. 자, 요것도 화제가 되는 얘기 좀 해보면요. 박정훈 대령의 모친이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본인이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공소 취소 안 하면 안 된다. 또 무죄가 나오면 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놔야 된다. 이런 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간절함은 확실하게 뭐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이제 의아하게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공소를 취하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네. 그거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미 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네. 여기서 만약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공소 취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고요. 다만 어머님으로서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취하는 태도에서는 저렇게 마뜩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준석 네. 대표 너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제 특검은 특검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박정훈 대령에 네. 대한 지금 재판에서 거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밝혀줘야 될 거는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제 이럴 거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는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시원 비서관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오늘 네. 공수처에서 유재현 법무관리관. 법무관에 네.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심각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 그 판결이 나더라도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갑자기 취소시켜요? 그럼 여튼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구서 재판은 그런 겁니까? 뭐 제가 군 판사를 해서 그렇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글쎄요. 하여튼 뭐 이게 그만큼 심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끊을 수는 없다는 게 네네. 예, 이제껏 왔는데 특검을 글쎄요. 하든 어떻게 하든 네. 공수 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지금 증거가 다 네. 자꾸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영수회담에 이 얘기도 좀 할까요? 아니 특검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하겠죠. 최상병 네.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이건 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이거를 5월 2일 날 네. 이거를 하게끔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많으나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전향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대통령께. 오.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케이를 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무슨 뭐 민생지원금 이걸 가지고 뭐 밀당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로 가면은 저는 그건 아주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거라고 어려울 봐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상당히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거를 열어주고 있는 거다. 대통령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 아니, 근데 이제 걱정은 되죠. 걱정됩니까? 이런 게. 예.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나 이른바 감추고 싶은 쪽은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 5월 2일 날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만약 여기서도 거부권이 발의되고 네. 제2에서 또 부결되고 그러면은 이제 6월달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또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구성하고 국회의장 원구성도 뽑고 해야 되고, 예. 거기서 시간을 또 이제 루스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7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언제 또 특검 지명하고 뭐 오늘 하면 7월 달에 넘어가면은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예.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그다음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보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증거물들이 예. 자꾸 이제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같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뒤를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니까. 지금 이제 임시국회인데요. 그건데 문제가 김진표 의장이 4일 날 해외 순방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2일 본회의가 민주당 뜻대로 가능할까 임시회? 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외 순방합니까? 아유 뭐 정말. 어디 가신대요? 나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하여튼 해외 순방 일정이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 글쎄 오늘 한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혹시나 근데 뭐 예. 저기 뭐 김진표 국회의장으로서도 네. 이것까지 안 하면은 되게 야당 뭐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데. 혼날 거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임시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저는 하시는군요. 봅니다. 네. 자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양당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아마 지금 추대로 좀 되는 모양새인데 두 당 원내대표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박찬대 네. 단일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대승한 당이니까 대승한 당에는 대세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세로 가는 거가 뭐 그거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박찬대 후보가 상당히 네. 사실 최고위원 하면서 신망을 많이 쌓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다. 수완도 좋고 그다음에 사교력도 있고 정책 능력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패한 정당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패한 정당에서는 사실은 예. 후보군이 경쟁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 사람이 이제 보통 경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마치 또 대세처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석연치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럴 때 하는 게 일종의 비상 원내대표식으로 아하. 나오면 이제 말이 괜찮은데 예. 그게 아니라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더군다나 이철규 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예. 그때 뭔가 해가지고 인사 뭔가 해가지고 그때 뭐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그래서 그 드롭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드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인사영입위원장이라는 거 맞지요. 감투 쳐가지고 예. 또 이번에 22대 국회를 또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대패하고 또 음.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이 3세 번째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해요? 또 모질라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더구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통령의 찐윤이라는 거 저기 한 이후에 이른바 초기 원조 네. 친윤들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친윤이잖아요. 찐윤이라고 요새. 네네. 요새 표현하긴 찐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전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분인데 네. 이번에 근데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이런 게 실망스럽다는 거죠. 이제 대패를 했다는 건 대통령이 이제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당이 그쵸. 또 실패한 예. 거죠. 거기에 또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인사영입위원장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는 정진석 위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또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친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고 예. 그러면 이건 뭐야 당에 대한 그립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다 며칠 전엔 이른바 낙선자들을 다 모은 네. 것도 아니고 의원들만 모았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낙선자들 다 모은 줄 알았어요. 낙선한 의원들. 네. 그리고 낙선자를 모았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왔을까? 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낙선자를 하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같이 오찬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낙선한 국회의원들만 모았잖아요. 그건 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 막아라. 그거 아니에요. 표단속입니까 그러면? 표단속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당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특검법에 대한 표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지난번에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도 예. 현역 불패라는 얘기가 나온 게 표단속하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또 친윤으로 나온다는 이철규 위원장도 그거를 도와줬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니까 이거 당의 미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안에 국민의힘 이번에 당선자도 있고 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까?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말 국힘은 그렇습니까? 이상한 거라. 아니 도대체 캐비넷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 아니면 새로 떨어질 떡고물들이 얼마나 뭐가 있느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 뭐 거론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 되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친윤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친윤을 내세우는 이유는 뭔가가 국회를 네. 딱 자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언짢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를 좀 했고요. 원내대표는 좀 조용한데 추대 방식이니까. 근데 국회의장 선거전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제 저는 경선 좋아요. 아, 경선 아까도 좋아하시니까? 얘기했지만.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다선에 네. 저기 연장자. 연장자를 연장자. 갖다가 보통은 추대하는 거로 네. 가면은 당연히 추미애 추미애 저기 의원이. 의원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추미애 의원은 너무 추상 같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분들이 경선에 나오고 그러는 건데 경선 뭐 하는 거는 좋고요. 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경륜 있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네. 저는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좋아하고 조정식 의원도 좋아하고 또 누가 나온다. 그 정도. 한 분이 더 있었던 거, 네 분이었던 정성호. 거예요. 네, 정성. 예. 네. 정성. 근데 이제 이런 조정식, 거예요. 정성호, 우원식. 네, 근데 저는 예. 하여튼 친명파리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인정하는 예전부터 인정하는 사람인데 예. 정치권에서 특히 자리해야 하는데 뭐 친명 운운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좀 독립적인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세력에서는 좀 독립적인 사람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오소리티가 좀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권위가 좀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좀 그 다음에 국회의장은 왜냐하면 국가서열 2위입니다. 의전서열 2위입니다. 의전서열 2위인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신뢰가 상당히 낮은 이런 데서 국회의장이 좀 버텨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22대 국회에서 네. 박병석 의장님이나 혹은 김진표. 의장님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호감도 강하고 또 비호감도 강합니다. 근데 비호감이 강한 사람이 보통 줏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좀 추상 같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전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투표를 하죠. 의원들 앞에 저는 이럴 때 추미애 의원이 여기서 잘 웃으시더라고요. 예. 나가셔서 추미애 의원이 네. 그 추로 얼마나 국회의장으로 균형추 역할을 잘하시는지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정말 낭중지추처럼 뚫고 나오는 능력도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추추추레인처럼 돌파력도 있는 분인지 네. 제가 얼마나 추상 같은 이런 모습으로 국민한테 의지가 될 수 있는지 네. 그걸 설득하는 거는 추미애 후보가 하셔야지. 추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민주주의,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네. 꼭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냥 권투를 기원합니다. 다른 알겠습니다. 후보도 열심히 하십시오. 딴 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고량주로 회포도 풀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주 뭐 이거야말로 굿 타이밍이죠. 아, 좋았다. 아주 제대로 타이밍을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언젠가 예. 6월 전에는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22대 개원 전에는. 근데 이제 요새가 딱 좋아요. 대통령은 막 이것저것 미루고 안 한다, 뭐 한다, 의제하다,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국민들 지지해 죽겠는데 딱 그거 하시고 네. 이거 이제 영수회담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딱 만나는 조국 거. 대표 만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른바 이재명 후보 지지파와 그 조국 대표 지지파는 또 싸워요. 항상 싸웁니다. 댓글도 막 많이 싸웁니다.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네. 또 싸움을 부추기고 하는데, 그거 싸우는 것도 정치의 일부분이니까 그거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지금 조금
불거지려고 그러는 판에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오늘 양쪽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또 네. 욕먹을 얘기를 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분 사이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명확하다. 네.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저는 지난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보수 언론들이 갈라치게 하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네. 기사 나가고 그럴 예. 때 딱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보도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보면은 서로 간에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신뢰 관계 위에 두 분의 관계를 제가 뭐라고 하면 정말 좋은 파트너이자 또 좋은 라이벌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라이벌 그러면 벌써 라이벌? 다 대선 주자 운운하면서 예, 이제 예, 머릿속으로 예. 생각하시는데 예. 이게 아니고요. 예. 정치 지도자는요. 파트너이면서 라이벌이 되는 사람을 가지는 게 이게 천복이에요. 아, 복이다 그게.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동안 이렇게 그런 분을 주변에서 그렇게 갖지를 못했어요. 네, 라이벌은 없었어요. 있었지만 예. 사실 이렇게 파트너가 될 만큼의 이게 잘 없었는데 조국 대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 나타나서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물론 조국 대표도 잘해줘서 좋습니다. 두 분 관계. 두 분 관계. 자,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1호로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조금 신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모든 특검 다 싫어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에서 국힘은 좀 참 모르겠어요. 윤석열 네. 쪽에서 한동훈 특검은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어요. 소문처럼. 그게 한동훈 왜냐하면 특검만. 네. 한동훈 특검만.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밟아야 되는데 내가 밟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특검에서 밟아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네. 저는 지금은 한동훈 특검의 타임이 아니다. 지금은 최상병 특검, 최상병. 김건희 특검, 예. 또 이채양명주의 예. 특검. 이때의 지금 시절이지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특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먹잇감을 주는 거거든요. 언론이나 또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21대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 한참 있던 거 아시죠? 그렇죠. 했었죠. 네. 했었는데 작년 말쯤에. 근데 왜 작년이 아니라 고재작년. 네. 왜 그랬느냐 하면 탄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괜히 한동훈만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그리고 뭐 그거는 어차피 6월 달에 예.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될 텐데 지금 그걸 1호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그 공약은 내셨으나 맞습니다. 그게 네. 그거를 꼭 하셔야 될지는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가 되지 않나? 끝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어떡합니까? 나옵니까 전당대회? 열심히 치받았고 나야지. 아. 저는 정치한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박수를 칩니다. 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치받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걸로 아니 봐야 뭐 됩니까? 아하.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실속은 나중에 차리더라도요. 네. 일단 명분은 명확하게 하는 건 필요할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 같은 거를 발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의 탄압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여당이나 혹은 용산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게 나오면은 한동훈은 오히려 머리 뚫고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정치인으로 크려 그러면은 지금 철저히 짓밟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라리 짓밟히고 네? 그걸 뚫고 그럼요. 나와야 된다. 근데 짓밟힐 때도 네. 공식적인 매너는 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었습니다.